난이도 순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미분을 먼저 배우고 적분을 배우는데 원래는 정적분이라는 애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 부정적분이 나왔는데 이제 둘의 관계가 밝혀져서 뭐 그렇다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애들. 자, 3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 이거 다 미분할 수 있죠. x에 관하여 미분하면 6x 나오겠지. 6x. 맞습니까? 6x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럼 뭘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올 거냐? 뭘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올 거냐를 우리가 여태까지 미분이라는 연산 해봤으니까 적절히 암산하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뭘 미분해야 3x제곱이 되겠니? x 세제곱인 요놈 이라고 예상 가능하지. 예상 가능하잖아. 일단 공식은 하지 않고. 근데 x 세제곱만 미분하면 3x제곱일까? 그건 아니죠. 얘도 미분하면 상수항이 날아가니까 요놈이 나올 거고 이렇게 써있는 놈도 미분하면 상수항 날아가니까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x 세제곱에 어떤 상수를 더한 형태는 다 미분하면 3x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는 기호로 얘를 약속을 하고 일반화를 해볼게. 가운데 있는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x에 관하여 미분이야 당연히. 미분하면 우리가 기호로서 표시하기를 f'x라고도 쓰고 dfx, dx라고도 쓰죠. f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글로의 명칭이 fx의 도함수지. 네, 맞습니까? 도함수. 이 식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를 쫙 모아놓은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럼 방금 살펴봤듯이 무언가를 미분하면 fx가 될 거예요. fx가 될 텐데 그 무언가를 얘는 지금 제가 식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지만 가운데를 그냥 fx라고 쓰면 뭘 미분해야 fx가 되는지는 모르지.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 라지 fx 그리고 얘를 읽기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정적분, 부정은 deny의 의미가 아닙니다. 1학년 때 부정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 적분된 이 함수를 이쪽을 적분한 함수라고 하는데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안 되죠. 얘도 미분하면 이거고 얘도 미분하면 이거고 얘도 미분하면 이거니까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느낌의 그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할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쪽 방향 이걸 미분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짧게 줄여서 얘를 주어졌을 때 라지 fx를 구하는 걸 보통 적분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적분한다. 오케이. 근데 우린 지금 수학 시간이잖아. 수학 시간이니까 이거를 한글로 쓸 일은 없겠죠. 그냥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식으로 심플하게 표현하면 fx라는 함수를 적분해 주세요를 앞에 s를 길게 늘어뜨린 이렇게 쓸 거고 인테그럴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인티그럴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뭐 우리가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티그럴 fx dx다라고 하면 여기 dx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현재로서는 이 함수를 x에 관하여 적분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적분해 주세요.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이거는 하나로 나온다고?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로 나오지 않고 어떤 함수의 상수만큼 d, c를 더한 건 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c는 명칭이 이제 앞으로 적분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티그럴 fx dx는 large fx 플러스 c다. 여기서 large fx는 이렇게 예상 가능하다. 라는 거. 지금 요 멘트에서는 이게 large fx가 되겠죠. 뒤에 상수를 더한 것만큼은 다 미분하면 똑같이 3x제곱이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식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이 붉은색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놈을 미분하면 다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부른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얘만 한번 들어볼게. 방금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잘 하셨으니까 뭘 미분하면 x 세제곱이 될까요? 일단은 예상만 해볼게. 이런 애들 아니야? 맞지? 검사는 아주 간단해. 여기서는 적분법 공식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학 2에서는. 그냥 이거 미분해서 이거 나오는 거 확인되면 끝입니다.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죠. C는 상수니까 그냥 날아갈 거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명칭은 뭐 어떤 책에 보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알려드릴까 보고 하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도 하고 원시함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뭐 대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교과서에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돼 있고, 혹시 원시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부정적분이랑 똑같이 간주하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풀어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려면 요거 미분해서 여기 있는 거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인티그럴이라는 기호는 s를 길게 늘어뜨려서 쓴 기호입니다. s, sum, 합이라는 뜻이고요. 합이라는 기호 하나 배웠는데 언제 배웠니? 시그마. 그리스어 s의 대문자가 이거죠. 이것도 합이라는 뜻이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수열에서의 합은 k가 1일 때 2일 때 뚝뚝 떨어진 놈의 합이고, 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적인 어떤 수의 합을 나타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시그마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것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지. 표준 편차. 그때는 SS 스펠이 다르죠. 그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앞글자고 얘는 썸의 앞글자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저 읽는 건 그냥 당신들 맘대로 읽으시면 돼요. 인티그럴이든 인테그럴이든 너무 쉬운 것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 여긴 정의만 알면 돼. 여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다항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인티그럴 x-fx dx가 다음과 같다가 성립할 때 f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걸 적분 어떻게 해요? 적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얘가 나오면 끝이야. 역연산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얘를 적분해 주세요 기호가 인티그럴 dx가 되겠고, 얘를 적분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미분법 공식만 숙지하고 있으면 돼. x-2 fx는 이거 미분한 거니까 6x제곱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이걸 제가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될 거야. 자, 잠깐. 이거 함수의 연속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 2단원이면? x가 2가 아니면 x-2로 나누는 거고, 2일 때는 모르는 거지 원래.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항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연속성의 성질에 의하여 2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어쩌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적분 시간입니다. fx는 다항함수 나와야 돼요. 이게 fx죠 그냥. f이면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끝. 24. 자, 됐지?
그런데 여기 기호를 먼저 좀 익숙해지긴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기호를 다르게 썼을 때 하나 더 볼게. 765번. 제가 지울 동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처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함수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와 또 다른 부정적분 라지 gx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도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됩니다. fx의 도함수는 유일하지만 부정적분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문제에도 그렇게 써 있죠. 이놈의 한 부정적분과 또 다른 부정적분이라고 했어. 상수항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fx와 gx는 상수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라지 fx랑 갑자기 라지 fx는 통째로 주어졌고 g0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g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fx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fx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맞죠? 이거 적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풀고 이제 멍 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지.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걸까라고 봤더니 라지 fx는 통째로 주어졌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랑은 상수항만 다르다는 얘기잖아. 상수항만 다른 두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라지 fx고 라지 gx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꼴. 오케이? 그럼 내가 상수항만 다른 두 함수는 무슨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 둘이 갖다 빼면 반드시 뭐만 남죠? 상수만 남습니다. 둘은 애초에 상수항만큼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떤 상수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g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gx를 구할 수도 없고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방법을 다 볼게. 여기서 출제자는 아마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낸 것 같아. 라지 f1은 1 나오겠고 라지 f0은 0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이거 뭐 나와야 돼?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지? 근데 라지 f1은 1입니다. 그럼 g1은 4라고 구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나온 걸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푸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은 4라고 나왔어. 상수항만큼만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G0이 1이니까 상수항 1. 나머지 다 똑같고. 그래야 미분했을 때 같은 함수가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G1을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해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것도 암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 예를 보여드릴게.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 제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뭐죠 그럼? 2x가 되겠지? 맞아? 다시 적분을 해볼게. 다시 적분하면 그냥 x제곱이 나오니 x제곱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니 적분 상수만큼 더해줘야 되지. 그지 않아?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건 지금 어떤 함수 fx를 미분하고 적분했어. 제가 아까 역연산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지만
덧셈, 뺄셈 관계만큼 완벽한 역연사는 아니에요. 미분, 적분. 적분 상수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같은 함수를 제가 적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예상 한번 해봐.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이런 애들 아닐까? 이런 애들 미분하면 다 얘가 될 테니 적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번에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하면 이거 다시 미분하면 C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날아가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역연사는 아니지만 적분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처음의 함수가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저는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어떤 함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처음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역연사는 역연사이지만 미분을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뭐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적분 상수가 추가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쉽게 기억하면 적분, 미분은 역연사는 역연사인데 미분을 나중에 하면 상수가 날아갈 테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갖다 붙는다는 얘기. 이제 얘를 기호로 표현해 볼게. 기호로. 위에 거부터. 위에 거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 함수를 저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f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미분을 했어, fx를. 그럼 fx를 미분했습니다를 기호로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dfx, dx, fx를 x로 미분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얘를 다시 적분해달래. 다시 적분하면 인티그럴이랑 dx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적분 상수를 붙이셔야 된다라는 거. 뭐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냥 f'x 아니야 이게. f'x를 적분을 하면 fx에 적분 상수가 붙는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기호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적분을 먼저 했어 이번에. 적분을 먼저 하면 인티그럴 fx dx죠. 근데 얘를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미분 변수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ddx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기호만 받아들이시면 돼. 그럼 얘는 적분상수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안 붙는다는 얘기고, 이 관계식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 과정만.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게 훨씬 더. fx를 적분하고 미분해달라는 기호예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안에 있는 식이 어떤 복잡한 식이 나오든 상관없어. 이 식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실제로 적분하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고. 과정과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이게 뭐 대충 발로 배워서 fx를 적분하라는 얘기네. 적분해야지. 히히. 열심히 적분했어.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네. 다시 열심히 미분을 해.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한 거지. 왜냐하면 fx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는 게 이 식이 나타내는 포인트라고. 그대로. 얘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대로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된다고? 적분 상수가 붙으면 된다라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부정적분은 우리 하나밖에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적분은 미분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무슨 미분계수의 정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야. 고교 수학에서는. 그냥 미분만 거꾸로 하시면 돼. 제 말씀은 적분을 따로 단독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의 반대 연산으로 받아들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정적분은. 그럼 우리가 한 번만 추론해 보면 됩니다.
아니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n은 자연수라고 했으면 이거 다항함수죠. 원래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져야 되지.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다 돼. 아니 이게 왜 저렇게 돼요? 검사는 간단하다라고 했지.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n 플러스 1 앞으로 빼서 곱하고 차수 하나 줄이면 x의 n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면 다항함수의 적분은 차수에 있는 애 플러스 1에서 분모로 보내고 차수 하나 늘리면 되지. 적분 상수는 언제나 갖다 붙이셔야 되는 거고. 외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니? 여기서 이제 이과 학생들만 미적분 가면 뭐 부분적분, 치환적분이 좀 머리가 터질 거고 수2의 적분은 굉장히 쉬워. 내가 한 번만 해볼게. 인티그럴 x 다스 제곱 dx 여기 플러스 1한 거 분모로 차수 하나 늘리고 적분 상수 끝. 확인은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지? 단독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적분 상수만 유의하시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빨리빨리 하자. 이제 유형.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을 깜빡했는데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일반적으로 라지 fx라고 쓰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따로 정의를 내리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적어드리면 fx의 도함수는 무조건 f'x가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놈의 부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라지 fx라고 쓰는 것뿐이지 문제에서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어떤 문제에 라지 fx가 나와서 미분하면 스몰 fx겠네. 이거를 확신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지금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겠지. 미분하면 얘가 아니라 미분을 해볼게. 이 기호만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를 적분하고 미분했어. 그럼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와야 되죠. 상수도 추가가 안 됩니다.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냥 xfx지.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라지 fx는 f'x라면서요. 일반적으로라고 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건 항상이고 f'x는 항상 fx의 도함수가 맞는데 이건 문제에 주어지기 나름이고 보통은 얘로 쓴다는 표현. 자, 그럼 계산은 개 쉽다. 이거 구하래. 이걸 누가 못 구해? 여기다 2 집어넣고 20 빼기 16이니까 4, 4, 2, 8. 오케이? 자, 이렇게 가볍게 구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되나만 볼게요. 769 하나만 풀어보세요. 769. 혹시 못 푸신 분이 있을까 봐.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라고 했어. 그냥 나오겠네. 미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 추가 같은 거 없습니다.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라고 했어. 그대로 나오겠네. 자, 근데 이 3, 4방 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그냥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얘가 3차 함계수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죠.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70번. 자, 이번에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함수를 x로 미분하고 적분하라고 했어.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대로에다가 뒤에 뭘 추가해야 돼? 적분상수 C만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죠. 전 지금 실제로 미분하고 적분하지 않지. 이게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힌트가 하나 주어졌네. 라지 F형이 1이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1이라는 힌트 알려주는 거죠, 지금. 뭐 그냥 구하면 끝 아님?
25, 5번 골라주시면 되고. 됐지? 혹시 모르니까 773 연습, 773만 하나씩만 보고 넘어갈게. 시간 걸리는 문제들 아니니까. 도함수 활용보다는 쉬울 텐데. 자, 이놈 미분하고 적분했대. 그럼 실제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적분 상수만 추가.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근데 fx가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예요. 대칭축 3이죠, 지금. 자, 최대값 10이라고 했으니까 f3이 10이라는 힌트 주어진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라지 C는 1이 되겠고 이 상태에서 F2 구하면 9 나오지. 넘길게.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자. 어차피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뭐 뒤쪽에 조금 한정돼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분은 그냥 보너스 단원입니다. 여기는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단원이고 뭐 실제 수능에서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자,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적분할 수 있는 분이 있어? 없어요. 제가 지금 적분법은 하나밖에 안 가르쳐 드렸어요. x의 n제곱. 고배 적분법, 합성함수 적분법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없냐라고 하면 역으로 연산해보면 원래 함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걸 적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에서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 관계식이 표현하는 게 약속이야. 이건 약속, 정의, 부정적분의 정의. 그러면 쟤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얘를 미분하면 쟤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서도 이게 2단원이라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또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연속성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다항함수니까 도함수가 존재할 거고 도함수는 당연히 연속인 거 맞아요. 왜? 다항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면 도함수가 모든 점에서 붙어 있어야 돼.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적분 시간에서는 여기 크게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양변 뭘로 나눠달라는 얘기야. 이걸로 나누면 되는 얘기입니다.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이제 여기가 앞단원이랑 차이점이 f'x는 제가 구해냈어. 주어진 식을 계산해 봤더니. 근데 f'x가 아니라 fx에 관하여 묻고 있죠. 앞단원에서는 묻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적분.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고. f'x를 적분하면 이런 식. 보통 근데 수학 선생님이 저기까지 다 쓰진 않고 이제 양변 적분하시면 됩니다. 얘가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양변 적분해도 똑같겠지. 근데 처음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적분하면 항상 뭐가 추가된다고? 적분 상수. 근데 적분 상수를 우리가 양쪽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왼쪽에서도 상수, 오른쪽에서 상수가 나오면 이항하면 하나의 상수니까 보통은 우변에만 한번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상. 3x,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차수의 플러스 1한 거 분모로 이렇게.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올까라고 봤더니 5x.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란 얘기지. 검사는 간단해요. 이거 미분하면 저거 나오잖아. 맞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는 그 장치나 힌트는 항상 문제에 나와 있어요.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면
자, 이거 마이너스 하고 넘기면 3 나오겠지. 이거 3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묻기를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이니까 뭐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야? 약분을 잘못했네. 2 나오죠? 2.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777번을 표시를 좀 해주시고 777만 한번 풀어보세요. 777. 일단 1차 함수라는 강력한 힌트가 주어졌고 d 어쩌고 저쩌고 dx니까 이거를 미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미분하면 f'(x) 플러스 g'(x가 되겠고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곱미분 써야 되지. f'(x) gx 플러스 fx g'(x). 근데 여기서 미분을 할까요? 미분을 해봤자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하라는 얘기일까? 이건 지금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양변을 적분을 했다라고 칠게. 제가 인티그럴하고 저 똑같은 식을 또 쓰긴 뭐하니까 얘를 적분하면 다시 fx 플러스 gx의 어떤 상수가 나오고 이쪽도 fx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 4x 플러스 어떤 상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넘기면 상수 하나니까 한 번만 쓰자라고 했죠.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이 라지 C는 어떤 특정한 파이 같은 애랑은 다른 거죠. 그때그때 다른 상수입니다. 자, 이것도 다시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을 적분하면 이거 4x 제곱에 적분 상수가 추가될 텐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 적분 상수가 같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상수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C가 같다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C1, C2라고 쓸게. C1, C2라고 쓰고 힌트가 하나 주어졌네. 여기. 뭐 집어넣어야겠니 그럼? 여기 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랑 여기. 자, 여기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이거 3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빵입니다. 그러면 C1이 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 식에도 X에 0을 집어넣으면 F0, G0 곱은 마이너스 9고 이쪽 0 집어넣으면 C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놈의 적분 상수는 빵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식 중에 뭘 가지고 놀아야 될까? 결국 fx, gx가 1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둘 다 1차식이야. 1차식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돼야겠죠. 곱으로 연결된 식을 데리고 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어느 게 fx고 어느 게 gx일까? 얘가 fx입니다. 왜지? 상수항이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gx.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둘이 딱 더하면 4x 나오는 위의 식도 만족시키지. 마지막엔 좀 추측을 하셔야 돼. 예상. 자,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f5는 여기다 5 집어넣은 거 13 g5는 여기다 5 집어넣은 거 7 6 나오죠. 6. 자, 됐어요? 자, 이제 뭐 120페이지로 제가 뭐 짧게만 돌아와서 여기도 또 증명이 없으므로 별거 없어요. 이제 부정적분은 뭐 개념이라는 게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4개죠, 4개. 120페이지에 보시면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이랑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나왔어. 이거는 제가 문제를 조금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죠. 당연히 n은 자연수입니다. 다항함수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적분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다룰 다항함수는 앞에 계수의 무언가 곱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근데 아래 보시면
이게 실수배 합차의 정적분인데 곱으로 연결된 실수는 K는 앞으로 빼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 이 곱으로 연결된 상수가 앞으로 빠져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얘가 x에 관한 식이 아닐 때를 말하는 거야. x에 관한 식이면 인티그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이게 s를 길게 늘어뜨려서 쓴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수열 시간에도 시그마, s 그리스어 s의 대문자라고 했습니다. 둘은 똑같은 어떤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안타깝지만 미적분 시간에 또 증명을 배울 거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시그마도 시그마 안에 뭐 K가 1부터 어디까지 변하는데 앞에 C 같은 애가 곱해져 있으면 밖으로 빼서 쓸 수 있지. 여기도 빼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한 큐로 시그마도 시그마 기호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었죠. 이렇게. 여전히 똑같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으니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뭐 몇 번 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굳이 보여드리면 여기서 3이 곱으로 연결된 3이 x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빼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였지? 3분의 1 x 세제곱이지.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되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C 우리가 이렇게 쓸까? 보통 이렇게 안 쓰지. 왜? 어차피 상수니까 3C가 됐든 100C가 됐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C를 그냥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안 합니다. 결국은. 이거 굳이 바깥으로 빼내지 않고 곱으로 연결된 상수는 그냥 무시하고 얘만 적분해서 그대로 얘랑 갖다 곱하시면 되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멀쩡하게 분리되어 있는 애를 쪼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리되어 있는 걸 합쳐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분리되어 있는 식을 왜 합쳐서 쓸까? 더 복잡해지니까 합쳐서 쓸까? 간단해지니까 합쳐서 쓸까? 간단해지니까 합쳐서 쓰겠죠.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딱 하나예요. 다항함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수함수나 무리함수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형태를 바꿔서 다항함수가 돼야 돼. 안 되면 문제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어도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 쓴다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절대 적분하는데 분수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거는 죄다 미적분 영역이니까 만약에 수학 2에 인티그럴 안에 이런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합쳐 써서 소거를 하든지 약분을 하든지 해야 돼요. 수학 2에서는 이런 함수가 인티그럴 안에 있으면 소거 또는 합쳐서 쓴 후에 약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이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 아니 선생님 소거도 안 되고 약분도 안 되면 어떻게? 선생님도 문제를 잘못 냈겠지. 이건 다 수학 2에서 다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할 줄 알면 돼. 다항함수. 그럼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음. 나머지 성질은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음. 이제 계산만 몇 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